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자소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대나 치대, 뭐 수의대, 뭐 한의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자소서를 쓰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근데 안 쓰는 학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원한다고 다 쓰는 거 아니니까 자기가 지원한 학교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하고 경상대하고 쓰거든요. 나머지는 안 씁니다. 또 의대 같은 경우에도 원광대나 대가대 이런 데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쓴 학교들인지 보통 확인하시고 첨삭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인강도 이렇게 나가고 있을 텐데 인강은 이번에는요 제가 특강만 이렇게 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강량 들으시고 자소서를 쓰시는데 첨삭을 받고 싶으시면 연고대 전문관 강남 캠퍼스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전화하셔서 자기 첨삭 받고 싶은데 강좌 신청하겠다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인강으로 이거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소서는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뭘 뽑아갖고 넣어야 할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류만 딱 주면은 그냥 제가 그냥 문장 검사하는 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 또 하시는 분도 사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받을 텐데 제가 강의하는 데가 지금 강남 캠퍼스니까 강남 캠퍼스로 여러분들 문의하셔가지고 자소 신청해 주십시오. 단 10월 달에 꼭 하십시오. 10월 넘어가면 우리는 좀 안 받을까 합니다. 자, 먼저 자소서 쓰는 요령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첨삭을 3회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난 학교 2개 받고 싶은데 그럼 빨리 2개를 하시고 3회차에 다른 학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많이 못 썼으면은 이제 학원에서는 1회차를 더 이렇게 끊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3회차를 아마 이렇게 결제를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회차를 더 가서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첨삭할 때에는 되게 드래프트 여러분들 초안을 많이 보는 편이고 나오는 내용들이 뭐 스토리라인에 좀 있는지 또는 뭐 묻는 게 있는지 또 엉뚱하게 든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략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제가 글자 수를 그렇게 따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오시면 맞춰가지고 스토리라인 잡는데 1회차를 보통 보내게 되고요. 2회차 때는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쭉 제대로 적었는지 체크를 다 하고 뭐 오탈 아닌 것도 다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3회차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 이렇게 가시면 되겠는데 되게 한 2회차는 최소 가야 어느 정도 내용이 이렇게 좀 잡히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처음에 잘 안 잡힐 텐데 그건 누구나 좀 겪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적어왔을 때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분들은 잘 적어와요. 그러면 저도 야, 너 2번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한 학교 더 가져오거나 해서 마무리 짓고는 합니다. 자, 자소서가 뭐 학교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크게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을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적는 건데 이 내용이 내가 살아온 과정, 진짜 성장 과정 적으라는 학교도 있고 또는 내가 살면서 만든 가치관 뭐 이거 적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지원 동기와 함께 왜 이거를 전공하고 싶은지 적으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게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걸 2개 적으라는 학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살아왔던 과정 중에 특히 대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이 있어요. 교내 활동들. 자, 교내 활동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연구했던 것도 있을 거고요. 실험실에서. 또는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뭐 성적 증명서나 이런 거겠죠. 또 장학금도 있을 거고요. 또는 학회 활동도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동아리 활동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스터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교내 활동이라고 이제 본다면, 이제 교회 활동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활동이 아닌 거죠. 내가 1365를 통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이제 뭐 했다든지, 또는 대학병원에 가서 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회사원을 어떤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적는 게 이제 교회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랑거리들을 사실은 적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온 과정을 적을 때 자기의 어린 시절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길게 적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다지 길게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적고 가치관을 적을 때에는 좀
앞에 어린 과정은 좀 짧게 적으시고 자기 성과 중심으로 동아리, 성적, 특기상, 뭐 수상했던 경력, 연구 경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성격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뭐 성격은 본인의 이제 장점과 단점 나눠 적으라고 하는데 보통은 되게 장점만 적는 편인데 뭐 단점 적으면은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성공 사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기는 비슷한 과면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려대 생명과학과를 제가 지원하는데 제가 전적대학이 생명과학과예요. 그러면 같은 거를 계열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이유는 없는데 뭐 그 학교가 어떤 면에서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보통 적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이 뭐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쪽 테마를 연구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또는 실험 기자재나 이런 게 뭐 훨씬 더 뛰어난 면이 있어서 그쪽 가서 연구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적는 편이고 만약에 과가 다르다면은 그건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전적대학에서는 성실히 이러이러한 성적들을 많이 거두어서 나의 성실성이라든지 나의 머리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그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진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들을 적고 그거를 통한 나의 노력.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고 그게 없는 분들은 만들기도 합니다. 자, 만드는 거는 뭐 이렇게 거짓말로 적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 학회에 가가지고 일반인들 참석할 수 있는데 참석을 해보고 거기에서 느꼈던 거를 적는다든지 또는 봉사활동을 비슷한 걸로 진행을 해서 해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첨가해가지고 넣으면 좀 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 입학 후에 수학 계획 적으라는 얘기들이 보통 많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한 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 과가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실험실들과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 주제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커리큘럼은 세세하게 알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일반적인 포멀한 것들을 많이 적는 편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 간다 그러면은 분자생물학, 뭐 생화학, 바이러스학 이런 것들 늘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춰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해나가는 거고 그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목표점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난 학점 몇 점 이상, 상위 몇 퍼센트 내 들고 싶다, 성적장학금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목표점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거를 적는 거예요. 뭐 공부하겠다고 적는 것은 뭐 몇 시간씩 공부하겠다 뭐 이런 거 적는 분들도 있고 또는 목표지향적으로만 적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에 연구하고 있으니까 나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분야로 진출을 할 때 이런 교수님이 하는 이런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들로 적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향후 계획이 또 적는 게 있어요. 이건 졸업 후의 진로거든요. 그럼 졸업 후의 진로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교육계에 남겠다. 그래서 뭐 교수가 되는 이런 길을 걷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나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유엔에 취직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것들도 적었습니다. 뭐 환경과학과 뭐 이런 데는 공무원 쪽에 그런 또 잡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적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막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많이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나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이거 적을 필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간단하게 좀 적으시고 뭐 좀 가까운 좀 먼 거라면은 그 고등학교 좀 가까운 거는 대학교 또 졸업한 이후에 것들을 좀 적는 게 낫고요. 그 다음 사건 이 케이스들이 있죠. 에피소드 요거는 이제 길면 2개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글자 이러면 2개, 1500글자 그럼 3개 되겠죠. 그 다음 500글자 그러면 1개만 이렇게 적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학교는 1500자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1000자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500자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3개 적고 여기는 2개 적고 1개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적을 때 다 이렇게 두루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가장 임팩트 있는 거를 제일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 그렇게 적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랑거리 적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좀 창피한가요? 아니면 뭐 좀 되게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좀 약간 죄스럽나? 안 적는 분들이 있는데 적으십시오. 자기가 학점이 예를 들어서 4.3 나왔다.
4.5만 4.3 잘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적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과목에 점수가 좋았다. 그럼 그 점수를 적습니다. 뭐 A 학점이 나왔다. 나는 처음에 C가 나올 학점이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A 나왔다. 뭐 이렇게 적는 데 있습니다. 뭐 중간고사 전에는 퀴즈를 봤더니 반에 중간 정도 해가지고 큰일 났다는 생각해가지고요. 스터디 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서로 간에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뭐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내가 점수를 올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A가 나왔다. 이렇게 과목으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적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봉사활동 실적은 증명되는 것들만 적어야 되고 1365에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고요. 봉사활동은 100시간 들어가면 좋은데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만 적어야 되겠고 자기 그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원하려는 전공 관련된 거 적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에피소드는 그쪽에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활동 연구 내용. 자, 이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입 준비하신 분들은 보통 1학년, 2학년 마치고 시험을 보시다 보니까 연구 활동을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보통은 실험실이 3, 4학년 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거는 많이 없는데 있으시면 적으시고 없으면은 뭐 수업 시간에 랩 활동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기 장점 잘 적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제가 이거는 입학 후에 수학 계획, 그 학과를 여러분이 택해서 적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 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커리큘럼,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분야, 그 실험실에서 했었던 연구들, 논문들 보면 리스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적어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학습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뭐 학점으로 잡아도 좋고 어느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적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대외 활동은 학과 외의 거니까요.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봉사생활도 있을 거고 학회나 세미나 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자 할 바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 하고 있다면 연계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이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키워나갈 거라면 가장 확실한 거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다면 제일 좋은데 그런 분은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소개 쓰는 것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첨삭은 대면이나 줌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30분 정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략 30분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약간 10분씩 더 인터벌 둬서 이렇게 지금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강은 작년까지는 화면 첨삭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막 진짜 꼭 해달라는 분이 어쩌다가 막 나와서 막 전화고 하시거든요. 네, 그분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설명드릴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그 작년 합격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거 한번 몇 개씩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적어놨거든요. 자,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네, 경상대 수의대 합격생 거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 학생 중에 이제 서울대 수의대 한 명 붙는 거 그 친구 하나 붙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 특정이 되잖아요, 한 명으로.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고, 자, 이제 경상대는 제 학생 중에서도 3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거 가져왔습니다. 거긴 또 좀 몇 명 뽑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2개를 적어요, 항목이. 그래서 400자 이내로 2개를 적는데, 이거 3번 첨삭하는데 마지막 3번째 거 가져온 거예요, 다. 근데 3번째 와도 제가 막 이렇게 밑줄 긋고 막 잘못 적었어, 다 잊어 이렇게 한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자기소개 썼는데 이게 400자면요 진짜 내용이 저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 되게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가지식으로 나 뭐 하고 싶다는 거 딱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느꼈던 거를 임팩트 있게 딱 적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은 바로 그냥 한 줄에 벌써 서론 없이 바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임팩트 있게 많이 들어갔죠. 저희가 왜 수의대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공은 아니었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구구절로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꼭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재작년에 붙었던 학생은 문과였는데
그냥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냥 수의과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지원해서 간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뭔가 구구절절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있으면 그런 식으로 임팩트 있게 적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친구가 뭐 수의대 입학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했었고, 그다음 여기 연대 생공 갔다고 했네요. 그래서 그쪽 가서 공부를 다시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적었죠. 그죠? 자, 입학 후에 수학 계획인데, 자, 이런 식으로 널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어느 한 부분을 탁 타겟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겠다고 적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다 합격자는 양쪽 다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과목들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았고, 이 친구는 여기서 좀 뭔가 실험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그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좀 적었고요. 나머지 복지센터 일한 것도 있는데 꼭 뭐 치과를 간다고 해서 뭐 치과병원에서 일했다든지 또는 뭐 수의과를 간다고 해서 뭐 동물병원에서 일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있으면 뭐 적으면은 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봤어요. 자, 다음은요. 이번에는 고대 의대 합격생 거 보여드릴게요. 자, 고대 의대 이제 붙은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이제 전공은 생명 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대 쪽에 그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성적은 굉장히 좋았던 친구예요. 학점이. 근데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이렇게 특별한 활동은 없었던 친구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대 쪽에서 했었던 일을 너무 종류 적다 보니까 너무 의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싹 이제 내용을 바꿔서 의대에 이제 가려는 그 노력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은 그 색채가 안 나타날 거예요. 공부했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적어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성실성이 있고 이런 거를 중심으로 적어왔고요. 여기도 이제 자기 자랑을 했죠. 제가 뭐 공부 잘해서 뭐 어떻게 점수가 나왔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적은 게 보이고 여기도 이제 그 얘기가 좀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자기 자랑기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죠. 국가대학 편입을 하려고 맺은 제가 결정한 이후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적었어요. 쭉 적었죠. 자, 그다음 아래쪽에 뭐 제가 느꼈던 어떤 새로운 사항이 있었으면 그걸 좀 적었고요. 자, 그다음에 대학 활동을 적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뭐 적나요? 어떤 뭐 배움터 준비위원 해가지고 자기가 했었던 얘기들을 적어 나갔죠, 그죠? 그래서 대외 활동으로서 자기의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뭐 소통 능력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협동심 발휘해서 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으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성격에 대해서 자기 거, 뭐 극복한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적었고요. 자, 그다음 자신만의 어떤 장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친구 여기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앞에 그런 내용이 이제 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었을 때는 온통 그 얘기 있어가지고 저는 저쪽 과에 박사학위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대를 지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싹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거 완전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성적에 대한 자기 자랑이라든지 연구 성과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또는 수상한 게 있다면 그 자랑이라든지 이런 걸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 단원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기할 만한 상을 적으라든지 또는 너를 우리가 왜 뽑아야 되는지 적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자랑거리를 잘 적어야 되는데 그때 성적이 있으면 성적, 뭐 연구성과 있으면 연구성과 또는 자기 성격이 있으면 자기 성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적어 나갑니다. 자, 또 다른 학교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고대 생공과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는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거기 이제 지원했던 친구입니다. 네. 자, 이 친구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 전공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인공심장 얘기도 막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 친구가 이제 저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얘도 마찬가지. 처음에 좀 3D 프린터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그나마 이제 줄여가지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도 좀 나왔고 자기가 이제 왜 생명과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아래쪽에 얘기했는데 그때도 뭐 어쩔 수 없이 3D 프린터 얘기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밑에는 대학 시절 때의 그 활동 적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백신 연구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이 친구에 있어서 그거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난 어떻게 저렇게 적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이게 적다 보면 적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적을 만한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세요. 처음부터 적으려면 안 적히니까 내가 뭐 적어야겠다 이렇게 항목들을 좀 나열을 해보시고 이제 거기다 살 붙이듯이 좀 확장하듯이 적어보세요. 그래서 저하고 첫 번째 할 때 완벽하게 적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는 게 좋고 항목들 나눠가지고 적어보시면 저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도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되는 얘기를 했어요. 특이한 거 적었죠? 저는 특이한 거 적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하고 비교가 딱 되거든요. 이 사람만의 장점도 나와 보이고. 자, 뭐 팀 경기 했던 거를 중심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은 고려대 환경골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대학교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려대학 걸로 많이 적어놓은 편이고요. 그럼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고려대를 기준으로 다른 학교를 적습니다. 근데 고려대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는 다른 학교 기준으로 적겠죠. 그러면 이제 뭐 고대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뭐 경희대 또는 중대 이렇게 적어오는 편이고 수의대는 거의 서울대 아닌 경상대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적어오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친구 보면은 뭐 동기 나오죠. 이게 환경과학과라서 저는 사실 환경과학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소서의 그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 봐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물이 들어가는 다른 과들도 저한테 봐달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꽤 있어요. 그런데 다 봐줍니다. 무슨 과에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물어보면 이 친구가 다 말을 하긴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생태학 쪽과 관련되어 가지고 환경 쪽을 연구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고려대학교에 그런 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쪽 파트를 중심으로 이 친구는 적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노력했던 것들 이렇게 쭉 적은 거 보이죠? 다 비슷하죠? 맥락이? 제가 포스트잇 붙였는데 뭘 했는지 적으라고 그냥 포스트잇 붙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붙일 수 있습니다. 자, 활동했던 것들, 뭐 NGO 단체, 저기도 많이 이래요. NGO 단체가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타이틀은 좋으니까 많이 적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비슷하죠? 뭐 협동심 발휘해서 팀 활동했던 것들 중심으로 적었고요. 진학 후에 하려는 것들 적었어요. 그래서 역시 학교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봤죠.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전공 필수 과목하고 전공 선택 과목을 알면은 나눠서 적어도 좋다고. 그럼 선택 과목은 자기가 하려는 진로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더 풀어가기도 좋죠. 네, 이렇게. 66 실업 과목 저런 게 약간 은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놓으면은 자기 전공이 저쪽인 거를 대충 슬쩍 보이는 것도 돼서 냅뒀습니다. 역시 타인과 구분되는 걸 적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학연수 했던 걸로 쭉 적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자료들은 개인 자료라 이거 올려드리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보고 가지고 감만 잡아서 하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GPA하고 성적 이 친구 괜찮았거든요. 되게 좋은 애였는데 안 적었길래 적으러 막 해놓은 거예요. 자, 다음은 뭐 비슷하긴 한데 연세대 거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연대 붙었던 친구니까. 연대랑 고대는 사실 둘 써요. 둘 쓰는데 고대 걸로 보통은 애들이 더 기니까 써오거든요. 그래서 양쪽 같이 내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는 연대만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연대만 냈던 친구고 합격을 했던 친구입니다. 연대 생공 갔던 친구입니다. 항목들은 비슷비슷해요. 여기 첫 번째 항목이 아니네요. 첫 번째 좀 동기. 어디에서 이렇게 일했던 거를 대놓고 이렇게 적는데 사실 편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뭐 깨림직하시면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말을 적는 거는 좋지 않은데 0점 처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은 애도 있었거든요. 근데 합격은 하더라고. 실수로 들어갔던 거지. 근데 합격하더라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를 나타내는 거는 적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동아리 활동했던 거. 굉장히 형이상학적 얘기를 적네요. 자, 보시죠. 자, 그래도 입학계획 적게 돼 있고요. 글자 수가 확실히 고대보다 작죠. 고대는 1000자씩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금 줄이면 되거든요. 자, 특기사항은 또 자기에 대한 자랑하는 거니까 역시 좀 줄이면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연대고요. 자, 그 다음에 중대도 있어요, 여러분. 중대 혹시 보실까요? 중대는 자소서는 길진 않거든요. 근데 중앙대만 따로 주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중앙대는 생명 쪽만 보는데 올해부터는 약대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대 쪽에 적는 건데 여기 이제 글자 수가 600자 이내로 돼 있죠. 어느 학교는 600자 이내가 아니라 600자 내외라고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650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수는 최대한 맞추시는 게 좋고 600자 그러면은 550자 이상은 적게끔 최소. 자, 이제 미생물 연구했다는 친구죠. 자, 이거는 학업 활동 어떤 거. 다들 뭐 엄청난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여기다 보시면. 자, 이쪽은 진로 계획. 이건 약간 소설이긴 하죠. 계속 보면.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어느 기관 적어도 좋고, 직업 적어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맞춰가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에 한의대 편입 학생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름 적어줘요. 지웠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의대 들어갔던 친구. 한의대는 몇 개 대학에 넣는데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해가지고 어느 학교를 타겟 잡지 않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는 다 카피 앤 페이스트하시 넣어서 붙였습니다. 자, 또 보시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뭐 굉장히 특별하게 이게 적히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오신 분들이 자소서가 스펙이 엄청나다고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합격자들이에요. 제가 합격자들만 뽑아왔거든요. 그것도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애들만 뽑으려고 노력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이 친구 합격했지,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하나씩 이렇게 뽑아봤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거 못 따라갈 정도가 아닌데?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미안하지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는 이제 저 정도 수준에서 쓰고,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붙는 게 편입시험이라, 이제 저런 내용들로 적어간다 생각하시고 자소서를 적어 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준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내용으로 한번 적어와 보시면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걸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특강을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또 밴드 보시는 분들도 따로 제가 공지를 올릴게요. 그래서 밴드로 들어오신 분들은 일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들어왔다고 인사 한번 하시고 일정 잡다고 말하세요. 그럼 제가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서면 첨삭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어쨌든 학원으로 좀 전화하셔가지고 첨삭 일정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인강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만 듣고 그냥 쓰시든지 아니면은 첨삭 받고 싶으시면은 연고대 전문가 강남 캠퍼스 전화하셔가지고 최성윤 선생님한테 첨삭 받고 싶다 말씀하시면 학원에서 수강료 이제 받고 저한테 일정 잡아줘서 이 밴드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강의 진행을 첨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